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흡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 안에서도 흡연이 이루어질 만큼 흡연이 공간 제한 없이 자유로웠고 또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흡연에 대한 각종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담배가 건강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비흡연자가 들이마시는 담배 연기가 건강에 무척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금연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중시설 대부분이 금연 구역일 정도로 흡연자들의 입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망가뜨리는 이 흡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흡연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해로운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담배 연기에는 어떤 독성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미국의 국가 독성학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따르면 이제 우리 담배 연기 속에는 250종의 독성 가스, 그리고 화학 물질, 그리고 금속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아나수소나 일산화탄소, 부탄, 암모니아, 톨루엔, 비소, 납크롬, 카드뮴, 그리고 프로늄 같은 것 등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서 11가지 이상은 가장 해로운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흡연자 주위에서 담배 연기를 함께 마시는 이제 간접 흡연과는 다른 제3의 흡연이 직접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3차 흡연이라는 것은 담배 연기가 흡연자의 몸과 머리카락에 묻어 있다가 또 혹은 의자나 카펫 등 주변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가 제3자가 간접 마심으로써 간접 흡연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살다 나간 주택이나 아파트, 또 흡연자가 묵었던 방 등 모든 구역들이 이런 제3의 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3의 흡연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만큼이나 몸에 해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제3의 흡연으로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들에 따르면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이 제3의 흡연이 간과 폐를 손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 손상과 폐경화 등의 증상 외에도 과잉행동 장애나 피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요. 사람에서는 폐에 염증을 유발하고 특히 기저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3의 흡연에 노출되면 비만이 아닌 사람도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또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부모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운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와 접촉했다 하면 부모의 몸에 묻은 담배의 독성 물질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적 능력이 저하되거나 아이의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보고하고 있고요. 특히나 신생아나 1세 미만 아이의 경우에는 호흡기나 폐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식이나 폐렴, 중이염, 호흡기계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 앞에선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아이의 경우 이런 제3의 흡연이 흡연에 노출되면 물론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흡연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척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거나 담배 연기에 이렇게 자주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담배 냄새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특히 후각이 예민해서 엄마나 아빠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면 아이들은 이 냄새를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게 돼서 자연스럽게 담배 냄새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따라서 아이가 자란 후에 담배를 피우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흡연하는 부모님들 중에 이제 금연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제3의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금연 외에는 마땅히 없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밖에도 흡연자만을 위한 공간을 또 마련한다던가 또 금연 교육을 확대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또 여성들은 담배 독성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 집단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다닌 도로나 빌딩, 식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흡연 교육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흡연 문제와 더불어서 요즘 뭐 미세먼지 등 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문제들이 많은데요. 네. 이에 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무래도 바람도 많이 불고 일교차도 크고 또 황사도 많고 미세먼지 농도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호흡기 질환자나 노인, 영유아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을 잘 씻고 이런 개인위생을 철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가능하면 이런 미세먼지 경보가 있는 날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을 하더라도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고 또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염물질은 최대한 피하되 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꼭 지켜주는 게 네. 중요하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까지 함께 해친다는 측면에서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은 금연을 돕는 여러 사회기관도 많이 있으니까요. 혼자가 힘들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